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남원시는 현재 면적 753제곱킬로미터, 인구 약 9만의 작은 규모의 도시다. 남원은 다채로운 축제들이 열리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 4월에 열리는 춘향제는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이몽룡과 성춘향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한 행복의 도시 남원.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의 남원은 대전란의 중심지로서 우리 조상들의 피로 얼룩진 빛빛빛 혈우를 뿌린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1960년 그 땅 위에 김주열이라는 철쭉 한 송이를 피우게 된다. 남원 고속버스 정류장에서 차량을 타고 서쪽으로 이동하면 만인이총을 볼 수 있는데, 그곳을 지나 걸어서 20여 분 정도를 가면 교룡산성을 만날 수 있다. 교룡산성. 돌로 쌓은 이 산성은 둘레가 3.1km에 이른다. 백제시대에 쌓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교룡산성은 산 중턱에 성벽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으며 동쪽 계곡에는 반월형의 작은 출입문을 두었다. 임진왜란 때는 승병대장 처형이 고쳐 쌓았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보수를 하였는데, 성 안에는 우물이 99개나 있고 산채가 매우 가파라 유사시 인근 주민이 대피하기 좋은 천혜의 요새지였다. 교룡산성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성국사 역시 전란의 중심지로서 대웅전 안에는 지방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된 큰 북과 승병대장의 인장이 있어 이곳이 외란 당시 승병의 주둔지였음을 알려준다. 만일 정유재란 당시 남원의 방어를 이곳에서 함께 했었더라면 더욱 효과적으로 왜군의 침입을 막아내고 남원성 전투 이후에 잔혹한 학살을 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교룡산성과 성국사를 둘러보고 내려온 우리는 이제 정유재란의 격전지였던 남원성으로 발길을 돌렸다. 사적 제298호의 남원성은 기록에 의하면 개축 당시 성벽의 둘레는 8199척이고 높이는 13척이었다. 옹성이 16곳, 치첩이 1016개에 달했으며 성벽 바깥으로 깊은 도랑을 두른 규모가 매우 큰 성이었다. 남문이 가장 장대하였다는 무지개 모양을 한 홍해문 위에는 누각을 올려 완월루라고 불렀다. 그리고 성 안에는 남북, 동서, 직선대로가 교차하고 그 사이에도 직선도로가 각기 교차하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 그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그 크고 장대했던 남원성. 그 남원성도 정유재란 당시 전쟁의 여파 속에서 커다란 상처를 입고 만다. 만인이총 기념관에 가면 남원성 전투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남원성을 지키고 있었던 조선군과 명나라 연합군의 숫자는 약 4,500여 명, 명나라 군사 3,100, 조선 관군 700, 의병 5,60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에 반해 남원성을 쳐들어온 왜군의 숫자는 자그마치 56,800명으로 아군의 10배를 훨씬 넘는 대군이었다. 이미 병력의 차이에서부터 조명연합군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 당시 왜군의 진격로를 살펴보면 왜군은 아군의 예상처럼 경상도 함양을 경유하여 남원성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진강을 거슬러 남원성으로 접근해 성을 포위했다. 남원성의 수비와 조명연합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명나라 장수 양원은 교룡산성을 비롯한 주변 산성을 버리고 남원성에 수비를 집중시켰다. 하지만 이 결정의 커다란 실수로 왜군은 아무런 제약 없이 남원성을 포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유년 8월 13일부터 16일 동안의 싸움에서 남원성은 결국 함락되고 그 안에 있었던 양민들까지 무참하게 학살당했다. 민족기록화에 나오는 남원성 전투의 모습은 위풍당당하지만 실제 전투는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기록에 의하면 전투 이전부터 탈영병이 속출하고 민심은 동요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장렬하게 싸우다 죽은 우리 선조들이 뿌린 혈후에 남원성 전투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자리잡는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왜군에 의해 남원성이 함락되고 무자비한 약탈과 잔혹한 살상을 일삼는 과정에서 성 안의 양민들까지 1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왜군들이 물러간 후 살아남은 주민들이 이 주검을 한 곳에 모아 동충촌 앞 초원에 큰 구덩이를 파고 매장하였으니 이것이 만인이총이다. 즉 이곳 만인이총은 정유재란 속에서 끝까지 싸우다 전사한 우리의 민족군이 땅속으로 스며든 곳이라 하겠다. 만인이총 근처에는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 전시해 놓은 만인이총 기념관이 있다. 이곳에서 나는 남원성 전투와 만인이총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남원성 전투에 대한 많은 기록들과 유물들을 보면서 나는 한쪽 가슴이 쓰라려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충격적인 통곡의 역사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 그 사실이 죽음까지 초월하여 맞서 싸웠던 선조들에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유이자 가슴을 아프게 하는 원인이었다. 광활루. 이 건물은 조선 초 황희가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어졌다. 정유재란에 있었던 남원성 전투에서 광활루는 불에 타버렸지만 인조 16년에 다시 지어지고 정조 때는 주변 부속 건물들이 세워지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정유재란에 불타버린 문화유산 중에서 광활루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고려 문종 때 세워졌다는 만복사진은 정유재란의 어파 속에서 불타 사라진 이후로 다시 복원되지 못한 채 쓸쓸히 그 터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물들만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다. 마지막으로 찾은 민주항쟁의 상징 김주열. 외란으로 떨어진 민족의 혈호는 그렇게 김주열을 통해 한 송이의 철쭉으로 승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역사 여정의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원통하게 죽었구나, 억울하게 죽었구나. 몸부림친 사미로는 그가 만들었나.
마산 시민 흥분되어 총칼 앞에 싸울 적에 학도 결에 장하도다 잊지 못할 김주열 무궁화 꽃을 안고 남은 땅에 잠들었네.